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 원희진입니다. 새 정부 들어 새로운 정책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먼저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료들 분석을 먼저 해볼 거고요. 오늘 부동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알짜 정보 고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그러면 11월 첫날이죠. 오늘은 상큼하게 출발을 해볼까요? 실전 부동산 고고!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분석하는 남자 김병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전세가율에 대한 것인데요. 전세가율은 주거 만족도와 함께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시간에는 서울 및 인천, 경기 아파트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전세가 비율, 경기, 서울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주황색으로 된 게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서울이고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인천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전세가 비율이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는 2017년 들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보합세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 아파트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은 평균 70.9%의 전세가 비율을 보였는데요. 1위는 서대문구가 차지했습니다. 80%입니다. 2위는 성북구 78.7%고요. 3위부터 5위까지 관악구, 구로구, 성동구가 차지했습니다. 자, 상위 5곳을 보셨으니까 이제 하위 5곳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가 1위입니다. 57.1%고요. 용산구가 59.7%. 3위부터 5위까지는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입니다. 앞서서 상위 5곳하고 지금 하위 5곳을 보셨는데요.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들 간의 가격 편차와 전세가율 비율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 상위 5곳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구가 총 5개인데요. 1위 부평구, 2위 남동구, 3위 연수구, 4위 동구, 5위 남구입니다. 그런데 이 5곳 모두 인천 평균인 74.2%에 수렴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같은 경우는 평준화가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2017년 경기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 상위 5곳입니다. 1위는 오산시 82.3%고요. 2위는 안양 동안구 81.6%, 3위부터 5위까지 군포시, 의왕시, 일산 동구가 차지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80% 이상인데요. 경기도 평균 75.9%보다 약 6% 높았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2017년 수도권,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 비교를 보면요. 1위가 경기도 75.9%, 2위는 인천 74.2%, 3위는 서울 70.9%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 비율을 알아봤는데요. 한때 이 전세가 비율을 가지고 갭 투자가 성행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무리한 갭 투자 또는 묻지마식 갭 투자보다는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명하고 올바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하는 남자 김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CNCS의 데이터랩 김병희 소장 함께했고요. 소장님과는 2부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동안 저희는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분 모셔보죠. CNCS의 부동산 자산관리그룹 최경화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2017 아파트 이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요. 네. 서울은 하락세, 경기는 보합세, 인천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합권 추이를 보이고 있던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세가에 대한 비중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주거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지역적 편차가 굉장히 크고 지금 약간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거에 반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보합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번 정권에서 핵심적인 규제 정책은 사실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전세 수요로 다시 전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맞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은 약간 떨어지면서 오히려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 대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가 되겠는데 투자에 대한 부분, 이제는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이 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전세 가격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사실은 서울시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서울에 투자하는 부분들은 지역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투자에 대한 안전지대는 사실은 경기도와 인천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와 인천이나 또는 세종시 쪽으로 개편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부동산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부동산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2077-6358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저에게 미리 문의 주신 시청자 사연 만나볼까요? 송파구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요.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26평형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파리부동산 대책여파로 잠시 거래가 주춤하다가 지난주 기사를 봤더니 평당 4천만 원대 육박했다고 합니다. 해당 전용 면적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라던데 더 오를 여지가 있을까요? 네, 지금 시청자님이 고민 주셨던 거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파크리오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세를 거주하고 계신데 매수해도 좋을까 이 부분 고민하셨는데 이거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실은 관심을 갖고 이 단지에 대해서는 나도 한번 사볼까라고 한번 고민하시는 그런 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높은 단지인데 먼저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파크리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역세권이다. 근데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철 2호선과 그다음에 지하철 8호선 그리고 앞으로 개통이 될 지하철 9호선 지금 현재 도보권으로 가능한 거리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변에 진주, 미성, 이런 장미 아파트 이런 세 가지 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지면서도 그쪽에 살고 있는 이주자 수요들이 파크리오 쪽으로 지금 현재 이주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당 4천만 원 정도의 지금 실제 거래 사례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제가 도표를 통해서 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2008년 8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9년 정도 입주가 된 아파트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6,800세대, 세대수가 잠실에서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누구나 원하는 초소형 26평형, 33평 이하로 지금 되어 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평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매매 가격 26평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오름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굉장히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잠실 주공 5단지가 재건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거 대비해서는 전세가 같은 경우에 약간 보합세를 오르다가 최근에 지금 현재 약간 보합세를 보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에 대한 차등이 조금 많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변의 시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파크리오하고 주변 단지 같은 경우에 매매가하고 전세가를 봤더니 매매가도 다른 단지보다 조금 높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도 다른 단지보다 높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매가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이주 수요들의 배후 주거 단지로 저희가 보여지고요. 전세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가 비중이 지금 현재 퍼센트지를 저희가 한번 보면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해서 73%. 그러면 거주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 거기에다가 매매 가격에 대한 어떤 시세 차익 부분들은 주변의 재개발에 대한 어떤 아파트의 거주자들이 이주 수요들이 대거 이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지하철 9호선이 앞으로 개통될 것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의 개발 호재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평당 4천이지만 향후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많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26평을 충분히 매수하셔도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전세보다 매수 생각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는 속도 좀 높여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상담 코너 첫 번째 궁금증 만나보시죠. 수원시 광교 신도시 이편한 세상광교 전세를 준 상태인데요. 매도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경기도청 신청사라든지 주변의 관공서 7개가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최고점을 다시 회복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던데 어떨까요? 네, 지금 현재 광교 신도시 이제 경기도로 지금 현재 와봤는데 광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판교의 뭐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그 신도시에 대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최근에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광교까지 지금 현재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위치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한번 드리게 되면 이걸 조금 약간 축소를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지금 현재 입지적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교 중앙역이라고 해서 광교의 지금 핵심적인 지하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당선을 타고 강남역까지는 아마 30분 조금 넘게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신분당선을 타면 판교를 지나서 그다음에 분당, 그다음에 이제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역세권에서 지금 현재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를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데 지금 현재 이거를 지금 현재 전세를 주고 계신데 매도 타이밍이 언제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막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에 입주를 했고요. 세대 수는 2000세대, 1970세대 굉장히 많은 세대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평수가 12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33평을 초과하는 36평형, 그러니까 평수가 조금 큰 거를 지금 가지고 계신데 가격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평균가가 7억 8천, 36평형이 지금 매매가가 7억 8천이고 전세가는 5억 7천, 전세가 비중은 73%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아파트에 대한 거래 건수가 17건에 대한 거래 건수로 지금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매가와 전세가에 대한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매매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 2015년도부터 지금 2년 정도에 대한 추이를 봤더니 계속적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전세가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는 약간 떨어진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변 아파트 시세하고 좀 비교를 마지막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변 단지보다 지금 현재 이 광교 이편한 세상 아파트에 대한 가격적인 추이 한번 보게 되면 거의 매매가도 좀 비슷하고 그다음에
전세가도 약간 비슷하다. 이거 신도시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매매가와 전세가에 대한 비교 사례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에 대한 부분들이 비슷하게 가고, 또한 지금 현재 평수가 36평형인 거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선호할 수 있는 33평보다 조금 더 큰 평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황금성 부분들이 요즘은 이제 1, 2인 세대나 많아봤자 이제 4인 가족인 거기 때문에 33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반해서 평수가 조금 더 크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전세를 주셨다고 하시니까 차라리 전세가 만기되는 그런 시점에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걸로. 근데 지금보다 가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다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지하철이 개통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이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정주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가 이미 다 반영이 됐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한 뭐 시세 차익보다는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하시는 게 세를 끼고 매매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괜찮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전세 만기가 끝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걸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치가 말해주네요. 가격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세 만기 시점에 매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고민도 만나볼까요? 퇴직금과 현금을 모아서 수익형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밀이 693번지대 건물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지도를 살펴봤더니 SK 하이닉스 인근에 있더라고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을 밝힌 만큼 배우 수요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자, 괜찮겠죠?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질문하셨던 거,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하시면 저도 상당히 좋은, 괜찮은 투자를 하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이 저희한테 질문하셨던 게 사실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에는 SK 지금 현재 그쪽에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장인들 수요가 탄탄하게 지금 현재 갖춰져 있다. 근데 위치를 한번 제가 이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이천시 부발읍 아밀이 제가 지도를 한번 보고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속도로가 같이 교차하고 있는 지점에 바로 옆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청자님이 갖고 지금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다가구 주택인지 뭐 상가주택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SK 하이닉스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바로 앞에가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로 지금 현재 이미 되어 있어서 아파트와 뭐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한 정주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1, 2인 세대가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공실 없이 계속적으로 운영소득이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있으면서도 교통이 편리하고 또한 기존의 취락지역하고 바로 밀접되어 있는 곳인 거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렇게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굉장히 앞으로도 긍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주 근접으로는 최고의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사인 주셨네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세미나 일정도 챙겨보시죠.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투자 유망지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CNCS 세미나실로 가시면 되고요. 문의 전화는 02542-2002번입니다. 지금까지 CNCS 부동산 자산관리그룹 최경화 소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